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관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고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절이 왜 아프고 약해지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약물 치료는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통증을 줄인 분들의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병원에서는 흔히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죠. 그렇다면 관절이 아프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말랑한 조직이 있어서 움직일 때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점점 닳거나 얇아지고 마찰이 심해져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기름칠이 안 돼서 삐걱거리는 것처럼요. 관절 통증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큰하거나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은 것처럼 잘 안 펴지거나 오래 걸으면 관절이 붓고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관절 건강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특히 무릎, 손가락, 엉덩이, 어깨 같은 부위는 우리 몸에서 자주 움직이는 곳이라 가장 먼저 이상이 생기기 쉬운 관절 부위들입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관절의 이런 초기 증상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기에 알아채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관절 통증은 통증 자체뿐 아니라 활동량의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증 때문에 걷기를 피하게 되면 근육도 함께 약해지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인식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감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절의 상태에 귀 기울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관절이 왜 약해지고 상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특히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 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는 마찰이 커지면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부족이나 반대로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지내는 생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이나 반복적인 관절 사용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 무릎 관절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죠. 세 번째로는 체중 증가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관절,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게 되는데요. 계산에 따르면 체중이 1kg 늘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 4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관절염이 빨리 오거나 더 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도 관절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쪼그려 앉기, 장시간 무릎 꿇기 같은 행동들은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연골의 마모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걷거나 앉는 습관이 지속되면 관절의 정렬이 틀어지고 그 결과 더 많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염증성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병인데, 이런 병은 단순한 노화와는 다르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가족 중에 관절염 병력이 있는 경우 자신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관절이 약해지고 아픈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원인을 알고 나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관절이 왜 아프고 약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관절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기보다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서서히 나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필요해요. 관절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오히려 관절 주위 근육이 약해져서 더 큰 통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거나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무리가 덜 가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평지 걷기를 추천드리고, 혹시 계단이나 언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고 진행도 빨라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위라 살이 조금만 쪄도 통증이 확실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와 올바른 움직임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을 피하기,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물건 들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 사실 관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곧게 대고 앉고, 무거운 물건은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관절뿐 아니라 허리, 골반까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과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양 섭취입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달걀이나 버섯,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식단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움직이고 통증 없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만약 관절 통증이 더 심해졌을 경우 어떤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엔 혼자만의 관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할 시점은 언제일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은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심하게 굽고 걸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라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붓기와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다는 뜻일 수 있는데요. 방치하면 연골 손상은 물론이고 관절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에서 소리가 자주 나거나 갑자기 움직임이 제한되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한번 굽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관절 속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방사선 검사나 MRI를 통해 연골, 인대, 뼈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근육 이완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이 심할 때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 아래 처방받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물리치료나 온열치료,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시행됩니다. 특히 물리치료는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연골 주사나 재생치료 등도 일부 병원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와 예산에 맞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니어분들 중엔 병원 가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증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관절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죠. 하지만 그중엔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오히려 관절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절 건강에 대해 흔히들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짚어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심한 통증이 있을 땐 휴식이 필요하지만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 빨리 굳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을 추천드려요. 또 하나의 오해는 관절 소리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뚝뚝 소리가 자주 나고 아프기까지 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연골 손상이나 인대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동반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절염은 무조건 유전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을 잘 관리하면 발병을 늦추거나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력이 없더라도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체중 증가 같은 요인으로 충분히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전이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다는 말도 많이 듣죠. 물론 연골이 닳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아픈 건 아닙니다. 꾸준히 관절에 좋은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증상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양제만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이 들어간 관절용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병적인 상태라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적절한 의료적 접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관절 상식은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관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관절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형이나 시청자분들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0대 여성 이모 씨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물리치료와 상담을 받은 뒤 매일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은 피하고 집 안에서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팔 힘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지금은 마트를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 박모 씨 사례입니다. 평소 택배 상자를 자주 옮기다 허리와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겼는데 처음엔 무조건 약만 드셨대요. 하지만 병원에서 근육 강화 운동과 자세 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듣고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걷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10분간 무릎 펴기 운동을 했더니 무릎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지금은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전처럼 아프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관절이 분명히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2번 관절 스트레칭 하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 그리고 자기 전 가볍게 관절을 돌리고 펴는 동작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무릎을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굳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앉을 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앉기.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무릎은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다리 꼬는 습관은 무릎과 고관절에 좋지 않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금씩 자주 움직이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관절이 더 뻣뻣해져요. TV를 볼 때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거나 집안에서 몇 걸음씩 걸어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넷째, 집안일 할 때 관절 아끼기. 걸레질이나 물건 들기 등 반복 동작은 관절에 부담이 되기 쉬운데요. 무릎 꿇지 않고 긴 손잡이 도구를 쓰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의자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온 변화에 대비하기.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 더 아프기 쉬워요. 그래서 무릎이나 손목에 보호대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 없이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신경 쓰면 관절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관절 관련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얼음찜질을 해야 할지 따뜻하게 찜질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라면 냉찜질로 열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관절이 오래 아프고 근육이 뭉친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을 땐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 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관절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소리가 나기만 하고 아프지 않다면 대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라면 연골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관절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픈 건 아닙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관절 통증 없이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무릎 보호대는 통증이 심할 때나 외출할 때 잠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착용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는 가능한 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보호대 사용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관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씩 바뀌는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소화기 건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소화기 건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치의처럼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